네,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경찰의 임무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현재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경찰이 하고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업무를 갖다가 이제 포괄적으로 규정을 갖다가 해 놓은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규정해 놓은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쨌든 경찰 조직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경찰 조직이 이제 그런 임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부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규정된 임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수산, 어떤 권한이 이제 주어진다는 것, 경찰이 이제 그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제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러한 권한들이 상당히 이제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뒤에 경찰작용법에서 특히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그 조항 하나하나를 갖다가 자세히 뜯어보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제 좀 더 총론적으로 경찰한테 주어진 어떤 그런 다양한 이제 그 임무를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권한들이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제 주어져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넓게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먼저 이걸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찰한테 주어진 권한 또는 이제 그 이용할 그 수단은 다양하다. 예. 왜냐? 기본적으로 경찰의 임무 자체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소방과 비교해 놨을 때도 훨씬 크고 넓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임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임무를 갖다가 수행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이나 권한도 광범위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경찰이 임무를 갖다가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장애랄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 있죠. 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가장 흉악 범죄자라고 하는 가장 흉악한 사람들을 갖다가 상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의 어떤 발생, 공공의 안녕과 질서로 어떤 것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그 바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긴급성 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대특수성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당히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게 이렇게 분류를 갖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경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정 공무원으로서 행정 공무원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범죄 수사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어떤 분야에 있어 가지고 그 수사를 할 수 있게 제대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권한들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 다해서 다른 어떤 행정 공무원들은 거의 가질 수 없는 물리력, 특히 대표적으로 어떤 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말고도 다양한 장비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총 같은 걸 여러분들은 보통 다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도 뭐 다 총 다 쏘는 건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휴전이라는 어떤 그런 전쟁 중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징병제가 돼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를 가서 총을 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사회에서 총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만지거나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이제 그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이제 뭐 휴대가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총기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평화로운 어떤 그런 사회에서는 일반인은 총기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관은 그런 총기를 갖다가 항상 휴대하고 다니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갖다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갖다가 주어지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다만 이렇게 이제 권한이 광범위하면서 막강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런 어떤 권한을 갖다가 남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양한 통제 장치가 있을 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적으로 규정을 해놔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 그 범위를 어겼을 때, 또는 그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실제로 사용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다양한 통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넓고 막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제가 규정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제 이런 넓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먼저 어떻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이 경찰의 임무를 갖다가 임무에 따라 가지고 수단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결국 그 수단이나 그 권한이라는 것은 그 어떤 임무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한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해결하기 위한 임무에 맞는 어떤 그런 권한, 수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그래서 그 임무를 갖다가 이제 나눠 가지고 그 임무에 따른 어떤 특성에 맞춰 가지고 이제 주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찰이 하는 어떤 그런 작용을 갖다가 아까 크게 우리가 봤을 때 뭐 서비스, 범죄 수사,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위험 방지라고 봤을 때 일단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한 어떤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위의 범죄 수사라든가 이제 위험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유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의 기초에서 그걸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져 있고 그런 근거들이 다만 이제 이 업무의 임무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가 되는 어떤 권한이 예, 어떤 주어지는 수단의 종류가 다르고 그 종류가 이제 법에 근거하는 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범죄 수사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제 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권한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 수사의 어떤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갖다가 뭔가 문제가 됐을 때는 이제 어떤 형사적인 어떤 책임 문제로 이제 다뤄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 방지는 이제 광해 경찰에 속하긴 하지만 이게 협의의 경찰로서 이제 행정 경찰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경찰 행정법적인 어떤 그런 다양한 권력적 수단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제 그런 경찰 행정법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갖다 남용했기 때문에 경찰의 책임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제 경찰에 주어진 임무, 그 임무가 이제 그 임무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런 방식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런 근거 규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특히 뭐 달리 얘기하면 이런 이제 뭔가 자유와 뭐 그다음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그런 권력적인 개입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개별 법률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권한이 부여가 돼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권한이 부여된 거에 따라 또 결국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위험 방지는 어떤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행사할지의 어떤 그런 결정은 그런 이제 보통은 재량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리가 된다. 다만 수사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찰이 하는 어떤 그런 이런 위험 방지가 상당히 중대한 어떤 그런 업무라는 걸 따라 가지고 보통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점점 추세는 이제 해야 한다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해석되고 있다. 이제 법률 규정은 할 수 있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해야 된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돼 있고, 가장 이제 강력한 수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가장 경찰한테 주어진 권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강력한 거는 보통 이제 수사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사권을 갖다 간단히 보게 되면 이제 수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그 범죄를 갖다가 돼서 이제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이제 열려가지고 그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하냐, 구체적으로는 그 어떤 범죄의 범인이 누군지를 발견해서 그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뭐 체포 구속으로 확보하는 것, 또는 그 범인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뭐 그 범인 자체도 증거가 되지만 이제 범인이 어떤 남긴 어떤 물적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증거를 갖다가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존하는 활동이라고 이제 해서 이게 수사가 되는 거고요. 그런 수사를 갖다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은 여러 가지 권한을 갖다 주고 있는데 특히 강제 수사라고 해가지고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포, 구속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신체의 자유를 갖다 뺏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검증은 어떤 물건에 대해 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찾아서 물건을 갖다가 이제 그 뭐 경찰이 이제 수사기관이 보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검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보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어쨌든 그 가장 중대한 어떤 사태, 경찰이 개입해야 되는 어떤 위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범죄가 실질적으로 더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아니지만 단지 이걸 갖다 한다라고 해도 이제 어떤 걸 갖다 할 것인지 뭐 그 정도가 이제 재량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행정법에서는 이제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어떤 걸 할지에 더 나아서 할지 안 할지도 이제 재량으로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범죄와 수사 위험의 방지가 이제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 이제 사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뭔가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 위험이 이제 뭔가 예측이 될 때가 이제 보통 보면 위험의 방지고요. 그런 실제로 그런 위험이 결국은 뭔가 결과로 나타난 게 이제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에서 가장 중대한 경우가 이제 범죄고, 이제 그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네, 수사가 이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좀 약간 위험의 방지라는 거는 약간 사전적인 거고 좀 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라는 것은 그런 위험이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결과가 된 건데 그 결과 된 것 중에서도 사람이 저지른 가장 중대한 위험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기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경기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이라든가 이제 형사소송법 시간에 이제 배우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주로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해가지고 경찰관한테는 이제 어떤 다양한 권력적인 수단이 이제 주어집니다. 이제 권력적인 수단이 이제 법을 통해 가지고 주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헌법에 보게 되면 네, 자유와 권리를 제하는 법률로서. 그래서 그럼 이제 법률에서 이제 되는데 그게 법률에서 되게 다양하게 규정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어렵게 돼 있는데 일단 그런 것 중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일단 경찰한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총기를 갖다가 네, 비롯한 어떤 이제 물리력인 어떤 행사,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게 경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행정기관이 어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갖다가 이제 제한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처분을 갖다 하는 것, 또는 어떤 뭔가 강제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이제 실력을 갖다 행사하는 것, 이런 게 크게 대표적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분은 이제 법적으로 뭔가 개입하는 거고요. 그다음 강제는 뭔가 실력을 갖다가 행사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경찰은 이 중에서도 물론 이제 경찰도 행정처분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강제가 본질이고, 그런 강제 중에서도 직접 보게 되면 심지어는 네, 특히 이제 직접적인 물리력을 갖다가 직접 행사하면서 거기서 더 나가서 무기까지 사용하는 게 이제 하나의 가장 큰 경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게 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기 보게 되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이제 강제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무기 사용까지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일단 이제 먼저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실력을 갖다 행사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크게 구분이 되냐면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뭐 이제 총도 있지만 총 말고도 좀 약간 좀 위험한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일반적인 장비.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어떤 그냥 경찰관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몸을 써가지고 어떤 그런 직접 신체를 이용한 물리력 행사까지도 이제 이용이 돼서 이런 물리력도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사용한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된 그 실제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실제로는 그 총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미국 영화를 보게 되면 뭐 범인이 발생하면 뭐 총을 갖다가 막 쏘고 뭐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잠깐 저작권 때문에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실제로 그 미국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경찰 영화라고 이제 그렇게 뭐 보통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범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경찰이 총기를 갖다 주저없이 사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 이 영화는 안 보더라도 시간이 되면 이제 이거 뭐 10분 동안 요약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보라고 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총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총기 이런 무기 말고 이제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뭐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경찰관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체력을 갖다가 지금 이제 많이 행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그래서 더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이걸 얼마나 잘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가장 잘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분을 갖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박수 한 번만. 반갑습니다, 형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일단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부천 오정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용 경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시기도 하지만 엄청난 선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뭐 건강한 신체를 이유로 하면서 다양한 운동들을 할 수 있는데 예. 경찰을 하시면서 굳이 헬스를 보디빌딩을 하시는 이유가? 제가 이제 경찰 생활을 올해 딱 10년째인데요. 네. 1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직업보다 경찰관의 체력은 네. 바로 그 국민의 치안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경찰관 한 명이 우리나라 국민 600명 정도를 책임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 이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범죄자들과 맞섰을 때 일단 외모에서 풍기는 기에서 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외모가 조금이라도 튼튼하고 이렇게 배가 나오거나 좀 비실비실해 보이거나 이것보다는 약간 좀 더 큰 틀에 보이고 좀 건장해 보이면 아무래도 예방 차원이라든지 범인들 상대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보디빌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형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뭐하지만 사실 처음에 깡패인 줄. 뭐 시청자분들이 이제 나디거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제 채널에 이제 운동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좀 유명한 스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억할 만한 활약들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짜 조사하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에서 12년까지 5년인데 하여튼 4년 연속 전국 검거율 1위, 그리고 2016년, 17년 현장 검거 지수 1위 등을 기록하고 2계급 특진, 제가 1계급이 아니라 2계급은 진짜 뭔가 특별하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2계급 특진을 했고 지금도 이제 로보캅 형사, 로보캅 경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계신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 중에 혹시 좀 기억에 남는 해가 있었나요? 당연히 뭐 2008년도에는 제가 이제 입사를 처음 이제 순경으로 들어와서 입사를 한 해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제 4년 동안 뭐 매 순간 다 기억이 남고요. 가장 중요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근무했었던 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무슨 특진을 하기 위해서 뭐 전국 뭐 1위를 하기 위해서 일을 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범인들한테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나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 만족. 예, 그래서 그래서 내 생활 다 버리고 일 운동만 했어요. 진짜 재미라는 게 딱 있으셨구나. 예,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해서 제가 이렇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결과가 나왔던 거지. 네. 이걸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진짜 재미 있으셨나 봐요. 형님. 들어가자마자 첫 해 바로 1등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적을 2년에 한 번씩 이게 통계를 해서 하는데 네. 2년간 실적이 그때 그랬고 그다음에 그 다음 또 2년간 또 이렇게 됐었죠. 장난이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형 직업 특성상 제가 주변에도 많은 경찰분들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진짜 바빠요. 주간했다가 야간했다가 그렇죠. 패턴이 네. 정말 불규칙하더라고요. 그리고 쉬는 것도 사실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패턴 속에서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많은 이제 직장인들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선수분들은 네. 하루 종일 이제
그게 업이기 때문에 네. 좀 덜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한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이렇게 많이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 좀 더 왜냐면 저도 같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올해 제가 운동한 지 16년이 됐는데 네. 그렇게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비결은 네. 딱 출근 전에 운동하면 됩니다. 출근 전에 운동을 해버리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제 오정경찰서 같은 경우는 7시에 출근을 하는데 7시 출근하면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4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하거든요. 그렇게만 습관을 들이면은 건강 유지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고 운동도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어려운데 막상 하면 금방 적응돼요. 그 출근 전에 무언가를 한다는 게 정말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쵸. 아침에 잠을 이기는 게 야간 출근을 하더라도 그 일찍 일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네. 밥 하나 먹기도 힘들어서 안 먹고 가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아침에 운동을 정말 좋은 이론이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정말 좋은 걸로. 형님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취미, 그러니까 이제 운동 외에 딱히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하면서 좀 생기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이러면서 생긴 스트레스는 헬스장에서 다 풉니다. 기구한테 풉니다. 스트레스를 기구한테. 그러니까 일도 좋아하시고 운동도 좋아하시고. 근데 저는 좋아하는 게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일, 운동, 와이프, 딸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장소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죄송한데 일, 운동, 와이프 딸 4명이거든요. 와이프랑 딸 중 1명만 보세요.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와이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저 과감. 네.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펌핑 네. 될 때 그 희열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거울 봤을 때 그냥 자기 만족이죠. 음. 몸이 좀 좋아지거나 다이어트가 좀 되거나 아니면 내 몸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느꼈을 때 그런 걸 스트레스 풀고요. 그러니까 뭐 기구 한번 밀 때마다 그냥 그걸로 스트레스 다 풀리는 거 같아요. 운동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오늘 되면. 장난 아니에요. 경찰이라는 모습이 이제 남들에게 좀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주변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고단한 일이 많다고들 합니다. 일을 하면서 좀 회의감이 든 적이 없으신가요? 아, 많죠.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소방관들이랑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왜냐면 소방관들은 저희랑 같은 공급 체계를 써요. 아, 그래서 거의 이제 같은 이렇게 경찰 소방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신고를 받고 나가면 그분들은 모든 조력자의 입장만 되는 상황이에요. 소방관들이 불을 꺼주고 남을 구해주고 치료해주고 네. 이런 입장들이라서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모두 그냥 보호자의 아. 역할 정도로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인식 다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경찰관들은 무조건 신고를 받고 나가면 편이 반으로 갈립니다. 피혐의자와 피해자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네. 피혐의자는 아무래도 자기들을 우리가 입건을 하고 사건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아, 피해자분들은 이제 고마우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항상 저희는 갈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많이 안타깝죠. 저희도 이제 법적인 입장에서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 뿐인데 아.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죠. 저희도 그렇게 항상 있을 리가 없죠. 처음 봤습니까? 그렇죠. 근데 법적인 일 때문에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약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속된 말로 쫑땜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상대를 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보람됐던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제일 제가 이제 순경 때 네. 그 경찰관들이 얼마 전에 TVN에서 라이브라는 그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이광수 씨 나와가지고 그게 조금 저희가 봤을 때도 가장 경찰관들을 그러니까 지역 경찰이라 그러거든요.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네. 가장 밀접해 있잖아요 시민들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 저희가 그 경찰관들 실생활상을 좀 많이 제대로 반영했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저도 순경 딱 입학했죠.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해서 진짜 죽어야 공부하고 좋았는데 나는 항상 수갑을 채우고 범인들한테 뭐 범인들과 싸우고 추적해서 범인을 잡고 이런 게 경찰 생활인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에 들어와 보니까 주치자들 맨날 상대해 그 사람한테 일단 매일 욕을 먹어야 돼. 내가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 대소변을 내가 치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구토물을 내가 치우고 있고 그게 우리 일이더라고. 그게 거기서 제가 회의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마 순경으로 막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회의감을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그 드라마에 많이 빠지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여성 주치자분이 순찰차 뒤에서 오바이트를 다 하셨어요. 오바이트 다 하셔가지고 뒤에 이제 막 다 오물들이 튀었겠죠. 네. 그때 제가 영등포에서 근무했을 텐데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녀요. 네. 지구대 앞에.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순경들 다 나와가지고 뭐 밀대라든지 수건 가지고 순찰차 그 오물들 다 치우고 있었죠. 이제 그거를 이제 냄새도 악취도 나고 막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또 타이잖아요. 네, 남의 거 그걸 또 타고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랬는데 지나가시던 남자분들이 커플이었어요. 커플 이걸 보다가 이 보고 가셨나 봐요. 그냥 가는가 보다 그랬는데 바카스 한 박스를 사고 오셨더라고. 제가 정말 고생하신다고 어떻게 남의 거를 이렇게 치우고 계시냐고 경찰들 정말 고생하신다고 그러면서 그걸 주고 갔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도 우리도 고생하는 거를 좀 알고 알아주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그때 전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게 그 그림이.
그때가 아마 가장 좀 위로를 받았다 그래야 되나? 듣는 제가 기분이 좋네요. 운동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경찰 일을 하면서 대회 준비를 어떻게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팀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근무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운동보다 중요한 게 식단이거든요. 식단이 되지 않으면 운동은 백날에도 소용없는 거고 맞아요. 식단을 지키는 게 친구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상 맞아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순찰차에서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제 관할 구역에 신고가 떨어지면 제 팀원들이 대신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도와줘 언론에 비춰지고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건데 저는 이 경찰이라는 직업에 있어서 보디빌딩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수익이 얼마나 몇 억을 버니 예를 들면 더 큰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운동 쪽으로 나와서 네. 할 수 있지만 저는 저희 가장 모티브 네. 근데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던 이 운동 때문에 다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프로 보디빌더처럼 따라하려고 하다가 보디빌딩의 정답은 중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저도 여기 말에 너무 공감되기 때문에 좋아요 꾹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너무 공감되네요. 그럼 이 근육질 몸매가 큰 덩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장점으로 적용했던 일이 있을까요? 많아요. 제가 이제 보디빌딩을 이게 여기 미쳐 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은 여름에가 제가 좀 건배율이 높아요. 아무래도 반팔을 입으니까 몸이 좀 드러나죠. 아,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잠바를 입어버리니까 조금 숨겨지죠. 그렇죠.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 제가 근무복을 입고 나가면 일단 뭐 범죄 현장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상하게 저한테 자백을 잘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뭐 물어보면 자백을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다음에 또 친구들이 또 이제 어린 친구들 특히 이제 상대를 할 때 네. 되게 좀 곤욕스러운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비행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내가 근데 뭐 경찰관이든 뭐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미래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네. 그런 친구들 상대할 때도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일단 그런 친구들한테 다가가기도 제가 좀 편해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냥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 형 뭐야? 이러면서 형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뭐 이러지 먼저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 얘기가 좀 더 잘 통하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바른 길로 인다고 있고 멘트도 날릴 수 있고 형처럼 운동해라 이렇게 살지 말고 좋네요. 그래서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데 형님은 모셔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회 목표나 계획이 뭐 있다면? 예. 지금 제가 요즘에 이제 도전하고 있는 종목이 클래식 피지컬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예, 일단 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사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사실 체력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훨씬 더 이제 유리하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체력을 가진 것들이 이제 뭐 그 아무나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권한이 이제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적 권한 중에서도 이제 이런 체력을 갖다가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다양한 이제 장비를 갖다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찰의 큰 특징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력은 자기가 길러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사용할 때 이제 뭐 물론 이제 어쨌든 그 체력을 이용한 물리력이라든가 이제 장구라든가 분사기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제한을 갖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당장 세부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제한했을까라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남용했을 때 이제 위험이 큰 거에 대해 가지고 더 어떤 그런 제한을 갖다가 많이 걸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네, 이런 물리력보다는 장구, 분사기, 부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됐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를 갖다 해보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장 기본은 이제 경찰 장비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경찰 장비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직무를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관이 그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정도로 이제 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런 것들이냐라고 하면 그런 직무도 보게 되면 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라든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 신체 방어 보호, 그 다음에 이제 현행범이나 중대한 범죄를 갖다 저지른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를 위해서 네, 사용하라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가게 되면 더 이제 분사기라든가 무기에서 가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더 제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되고요. 다만 이런 것들 갖다가 법률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알기가 좀 약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좀 더 이제 어렵지만 다만 좀 더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분사기 같은 경우를 갖다 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장비보다는 더 이제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뭐 기본적으로 직무를 갖다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리고 그런 것들도 보게 되면 네, 누가라고 하면 이제 경찰관이 아니고 현장 책임자가, 그리고 그런 것들 갖다가 필요한 한도가 아니고 이제 최소한의 범위에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어떤 중대한 사항 플러스 해가지고 불법 집회나 시위로 인해 가지고 뭔가 네,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 가지고 뭔가 방어 보호가 아니고 이제 어떤 현저한 위해가 발생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무기는 아마 그거보다 더 강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규정도 이제 보게 되면 네, 무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네, 보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무기는 이제 이게 발생했을 때 사람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제 사람한테 뭔가 다치게 할 수 있는 무기 사용이 네, 허용이 돼서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 형법상 규정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또는 이제 아래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라고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네, 지금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가 되겠지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무기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범인이 그냥 여기서 보게 되면 범인의 어떤 그런 체포나 도주 방지 아니면 이제 어떻든 뭐 결국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범인이 체포한 게 아니고 범인이 이미 또 그 흉기나 무기를 가지고 이제 항복하라고 했는데도 따르지 않고 계속 항거할 때라든가 또는 이제 대간첩이라든가 대테러 작전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당히 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범인보다 더 위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경찰관의 어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그 다양한 어떤 그 권력적 수단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떤 이런 물리력 행사가 이제 가능한 게 이제 경찰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제한,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총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아주 제한돼 가지고 이제 사용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사실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사태가 이제 미국처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총을 갖다가 막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총을 갖다가 막 쓰지 않고 있고 또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경찰관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총기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질문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제 뭐 총 쏘는 거 가지고 항상 뭐 질문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총기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가지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찰관들이 여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이 경찰이 돼가지고 총기를 쓸 일은 아마 뭐 100명 중에 한 명이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이 되게 제한적으로 이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겠습니다.